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4일 주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1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8% 하락하면서 양증시 모두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528포인트로 마무리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1,900억 매도를 하였고 기관 투자자가 1,470억을 매도하면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단 한 방에 이제 코스피가 2,500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이제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61선을 받치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차트 흐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그런 변수들이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한 요인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만 증시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계속 흘러가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보시면 니케이도 1.2%까지 하락을 했고요. 장 초반에는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약세를 띠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2.6%가 또 떨어졌고요. 다우산업도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반등했던 거 그대로 더 반납을 하면서 추가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121선도 이제 깨고 확실히 좀 떨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씩 툭툭 이제 내려가던 그런 그림이 지금에서야 좀 나오는 듯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을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뭐 이 하락의 요인인 그게 어떻게 될지가 상당합니다. 그럼 그 하락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들쭉날쭉한 관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 정책이 지금 계속 부과되었다가 밀렸다가 협의가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추가로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기대 물가가 계속 높고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 두 개도 지금 최근에 이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성장주, 반도체 관련 성장주들을 계속 짓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계속 이제 그런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좀 눌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우는 지금 121선을 지키면서 진행 중인데요. 나스닥은 확실히 좀 아래로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도 지금 어제 상승했던 거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국 증시와 나스닥 모두 지금 이제 일본 증시 모두 하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이 한 방에 그 강세가 꺾이는 모습이었고 워낙 이전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상으로 보면 아직도 코스피는 U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과 이제 니케이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단 시간을 두고 더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추세는 둘째치고 지금 저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코스피의 매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계속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1940억까지 또 오늘 매도를 했고요. 전날은 이제 1조 5천원까지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큰 물량을 지금 뱉어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매수를 끝내고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도가 계속 집중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확실히 코스피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매수세가 지금 뭐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의 물량을 결국에는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받아주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러한 움직임이 이 주가에만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환율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환율이 높아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연기금의 달러, 해외 자산을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해지죠. 그래서 아래로 지금 찍어 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환율이 생각보다 많이 눌러지지 않고 있다.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런 기회를 타서 계속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강세니까 또 코스피에서 이탈하고, 환율이 다시 떨어지면 또 이탈하고, 계속 그런 현상들이 결국에는 연기금과 좀 트레이드 오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반등을 하더라도 뭔가 꺼림직한 그런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0.8%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121선 지키면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추세선 지키고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결국에는 기술주 위주로의 종목들이 모여 있고, 시장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언제든지 이제 코스피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라고 해서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관세에 대한 흐름이 좀 일단락이 될 건가, 그리고 이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들이 좀 한 방향으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해소가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45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조금 매도했는데 사실 뭐 큰 수급 변화 없었고요. 전날까지만 해도 계속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환율을 보겠습니다. 환율은 1460원입니다. 한번 급등한 이후로 지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던 이 추세가 환율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담감을 또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힘있게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환율이고요. 원달러가 계속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고 본다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계속 들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일정 이 만기가 돌아오는 자금들을 다시 회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 국내 이 주식들을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는 크지만 그런 이제 이 만기에 대한 자산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 외국인 투자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원 달러를 제외하고도 지금 다른 이제 일본 환율이라든지 중국 환율, 뭐 유로 환율 모두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달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또 환율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환을 보았을 때 미국의 달러 지표가 지금 106.17달러 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28일자부터 해서 지금 이제 3월 초부터 해가지고 달러 지표는 급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06.1까지 달러 지표가 떨어졌습니다. 이 달러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6개 통화, 대표적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가지는 지수, 비례, 그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띠면 당연히 지표가 높아지고요. 달러 대비해서 이 6개의 환율들이 높아지면 당연히 달러 지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최근 이 움직임을 보면 107.4에서 106.1까지 상당히 빠르게 지금 달러 지수가 떨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자 기준으로 해서 원 달러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지수와 지금 연계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보통의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지금 달러 N을 보시면 달러 같은 경우 N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50엔 조금 넘어서 지금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N화 강세가 나타나죠. 달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유 자체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단행한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금리 인하를 한번 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계속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럼 금리 인하를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에서 한 3번 정도 더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다면 원화에 대한 가치가 계속 평가절하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리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럽고요. 우리는 전체적인 시장도 읽어야 되지만 지금 이 한국 시장이 좀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댓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한국이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온전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부채 대부분이 부동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의 부채를 갚는데 이 금리 인하 효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일부 부채를 갚는다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 쓸 돈이 많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건설사들이 이 폐업을 신청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부도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심각한 상황에 도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한국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지금 있다. 한국만의 리스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의 주제와 조금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날을 잡고 그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 지수는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지금 문제이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치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를 떨어뜨리고 이 달러를 떨어뜨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국채금리는 4.16%까지 하락을 하면서 차곡차곡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제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마냥 저 지표가 떨어진다고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경기에 대한 침체 시그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침체에 대한 지표라든지 이게 지금 상당히 상반되는 언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둘 다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를 잡는데 몰두를 한다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적절하게 시작하면서 반영이 된다면 연착륙을 기대를 하는 건데 그게 이 드라마틱하게 나올지는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입니다. 크게 지금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히려 좀 유로톡스도 1.9%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미국에서 벌써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서도 반응을 보이죠.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그래서 미국 농산품에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때렸고요. 그래서 트럼프의 표밭이죠. 이 농산품을 생산하는 주 위주로 타격이 가도록 이렇게 중국에서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의도하는 것이 지금 뭐 뭔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결국에는 보복할 거를 알고 계속 이렇게 관세를 서로 높여가면 서로 지금 손해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지금 얻은 게 아까 보였잖아요. 국채금리가 떨어졌고 미국 달러 지표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의 목표치가 지금 달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거 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은 고도화된 그런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뒤편에서는 박수를 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 정상회담이죠.
협의, 종전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갔었는데, 미국을 갔었는데, 트럼프 옆에 부통령이 도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젤렌스키가 거기에 좀 이제 흥분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지 못한 얘기들이 오갔고, 협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럼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또 미국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다시 찾아왔을 때 최대한 또 본인들의 이득을 더 키워서 네, 협상을 시도할 겁니다. 그 상황을 지금 만든 거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이 보는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이 굉장히 괘씸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흘러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가 탈세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속화가 되었을 때는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 본인들의 방산이라든지 그 방위를 서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자립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는 가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좀 보되 분명히 지금 시장 상황은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떤 좋은 방향으로 투자를 크게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 아닌가.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그 종목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좀 많이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장 분위기가 좀 이제 듣기가 꺼려지고 종목만 듣고 싶다고 하시면 앞에를 좀 넘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100원 정도 상승했고요. 0.4% 상승해서 25,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사실 뭐 거의 없었고요. 네,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25,500원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오늘 시작은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뭐 반등해서 계속 이제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제 큰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 코스피는 하락세를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 미국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이 침체 시그널, 둔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둔화 침체에 연결되는 것이 또 이 에너지죠. 그래서 이 에너지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고요. 방산 관련, 그 다음에 선박 관련,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 흘러가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탈세계입니다. 탈세계화이기 때문에 이 탈세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안보입니다. 안보. 그래서 군사적인 안보가 중요하고 에너지의 안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수요 둔화로 인해서 조금 이게 가려져 있긴 한데 사실 저는 에너지 안보도 상당히 지금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 시장에서는 이 군사적인 안보, 그러니까 군함이라든지 혹은 뭐 이 총탄, 이제 탱크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아쉽죠.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요. 최근에 흔들어 놓는 그 시장 분위기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도 정신을 좀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빠르게 찍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하락을 했고요.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애매했고 그리고 수급도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했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차트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그냥 무너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고요. 받쳐주면서 다시 에너지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면 또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애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트럼프를 예상할 수가 없다. 너무 시장이 지금 불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상승 이후에 또 한번 우리가 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조금씩 이제는 비중을 덜어 가면서 이 상승을 즐기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혹여라도 이제 상승이 꺾여서 좀 오랫동안 아래에서 자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비중을 덜어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적인 체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올인해야겠다. 여기서 이제 100% 때려 박으면 이제 이 시장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뒤늦게 이제 물타기 시작해서 평단가가 막 27,000원씩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흘러갑니다. 심리적으로 일단 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여라도 100%를 여기 때려박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제 큰 하락 이후에는 기술적인 반등 때문이라도 이렇게 바닥 라인 형성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아까 이 시장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원화에 대한 약세가 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달러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환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의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만 한번 보겠습니다. 9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고요. 거래량도 뭐 여전히 뭐 완전히 죽진 않았죠. 900만 주, 1000만 주 수준까지는 유지는 하고 있지만 이게 하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바닥 라인을 잡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또 70만 주를 매도했고 기관 투자자 58만 주 매도하면서 또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53만 주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6만 주 매수하면서 매도를 좀 멈췄고 사모펀드, 투신 모두 계속 이제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멈추고 쭉 이제 이 물량들을 덜어내는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최근에는 계속 좀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선 이전에 움직였던 그런 소스들이 다시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AI 관련된 소식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게 스타게이트였죠. 그래서 미국의 아주 큰 AI 프로젝트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협력이 필수 불가피하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그런 많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기자재 공급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 AI가 확 식었죠, 조금. 근데 잠깐의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AI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꺾였다고 해서 바로 꺾일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일상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그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열기가 식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최근에서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시장을 짓눌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트럼프의 노력으로 좀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일단 뭐 기다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그래서 AI에 대한 그 부각이 또 언제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37만 주 정도 잔고가 형성이 되었고요. 1만 주 정도 좀 감소가 되었죠. 뭐 근데 크게 지금은 잔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월 말 정도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될 거기 때문에 저 잔고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210만 주가 또 체결이 되었고요. 상환이 6,600주. 어제는 67만 주가 상환이 되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대차 잔고가 계속 또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900만 주까지
잔고가 또 늘었고요. 이 대차 잔고가 지금 공매도 잔고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데 이 대차 잔고가 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대차 잔고의 급격한 상승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주가에 대한 하락과 함께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되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의 활용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외국계에서는 JP모간이 55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매도하는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도 UBS, JP모간,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이제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도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추정 물량 대비 지금 당일 물량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크게 이제 줄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24%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뭐 향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네, 시장의 분위기와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한 소식들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일 화두는 지금 뭐 미국의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계속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산업부 장관도 지금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세계 부처와 관세, 조선, 에너지 등 5개 분야 협의체를 구축을 하고 왔다라고 이제 성과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6일에서 28일 워싱턴 방문을 해서 무역대표부, 에너지위원회 등 미국의 세계 부처와 조선에너지, 알래스카 관세, 비관세를 논의할 수 있는 5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분야이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알래스카 석유 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얘기를 주고받은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요거를 개발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입하는 뭐 그런 방향들을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가스 개발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한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 협력도 의지를 내비쳤다. 그래서 이번 방미에도 인공지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SMR 등 원전 이야기를 했고 미국 에너지부와 구체적 협력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런 점들이 구체적으로 협력 방안이 나오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등과 이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구체적인 안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조급하기도 한데 일단 조금 더 기다리면서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AI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었고 그 SMR이라든지 원전 혹은 LNG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2035년까지 100기가와트 수요가 지금 돌파할 거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와 청정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그런 것들이 필수적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4년 약 10기가와트에서 2035년에 100기가와트로 10배 증가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이 현재 전력원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라든지 그런 주요 기자재를 엄청나게 지금 쏟아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가 그 전력 인프라를 까는데 프로젝트의 주요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쏙 들어가서 계속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집중되고 이 미국의 경기 둔화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좀 가려지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를 트럼프가 1호로 발표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 스타게이트를 망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까지 경기를 싹 끌어내렸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시 많은 투자를 또 미국에 받으면서 그 AI에 대한 부흥을 일으킬 거고, 그 공급에 대한 확대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꺾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AI는 활발하게 투자가 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장기 투자를 당연히 해도 무방하고요. 분명히 좋은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이제 부채가 워낙 많고 트럼프의 그 이상만큼 이제 시장이 잘 흘러가면 좋겠지만, 이 이상과는 현실은 또 항상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게 되면 이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자, 이런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베트남은 원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2배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필수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닌투원 원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건설을 할지, 이제 뭐 다른 국가가 건설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최근에 이 언급되는 걸 봐서는 한국에 대한 원전 이 프로젝트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고, 한국의 그런 이 협력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 원전 프로젝트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카자흐스탄도 지금 7월까지 원전 기술사, 공급사를 이제 선정하겠다. 그죠?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원전 2기도 지금 이제 준비 중이고요. 이것도 한수원에 지금 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자국 최초의 대형 원전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 공급사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 후보군으로는 한수원,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랑 중국과의 또 협력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유리하다라고 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고요. 카자흐스탄의 또 산업부 장관과 우리들이 또 교류를 했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또 많은 카자흐스탄의 이 플랜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 입장에서는 분명히 인정을 받을 건데, 이제 또 러시아와 중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에 대한 프로젝트는 일단 참고용으로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U에서도 차세대 원자로 SMR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안보도 중요하고 AI에 대한 인프라 입장에서 이 지속적인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그 중에 원자력 SMR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EU 내에서도 SMR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벌써 이제 완화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탈리아에 대한 원전 회기를 언급을 드렸고, 그게 또 SMR 도입을 위한 회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방향이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 강제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렇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답이 지금 AI라든지 그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나타나고 있고, 지구온난화와 연결이 되면서 탈탄소의 안정적인 수급에 24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 그게 원전밖에 없더라.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장기적인 성장성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두산 에너빌리티 IR팀에서 장기적인 이 수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잡았고요. 그 발표 이후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뭐 3만 원 이상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자, 트럼프가 또 이번 주에 어떻게 또 행동을 할지 그것도 이제 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이제 문제,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또 잡혀야 되는지, 이제 금리를 더 내리면 이제 환율은 1,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달러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올라가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곧 이제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고가 발표가 될 텐데, 달러 보유고가 급감을 했다면 이 시장에 대한 충격이 또 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한번 계속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